두 번째 코드가 또 있습니다. 뭐냐? 자유한국당과 자유진영을 깨버리라는 겁니다. 자유진영을 깨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종북 주사파 세력이 황교안 체포대를 만들었더라고요. 이 자들이 전번에는 뭘 만들었어요? 태영호 박상학 체포대를 만들었었죠. 이번에 황교안 체포대를 만들었습니다. 또 메아리가 떠들어댄 건데요. 망해가는 집안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요즘 남선 정치권을 둘러보면 집권 여당은 물론 군소정당들까지도 활기를 띠고, 이 군소정당이라는 게 다 더불어 빨간당에, 더불어 미친당에 이중대, 삼중대들이겠죠. 군소정당들까지도 활기를 띠고 내년도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유독 자한당만이 서태를 씹은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서태가 쓴데 서태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씹으면 얼굴이 찌그러드는 거를 우거지상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맥 빠진 푸념지를 늘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새로 원내대표로 당선된 심재철은 원내대표 선출 기간에 황교안의 시대착오적인 장애투쟁으로 자한당이 민심 외면 정당, 국회 파행 정당이라는 오명만 뒤집어 쓰고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총선을 치러봐야 필패가 뻔하다는 말을 내뱉었다. 진짜 그랬나요? 자한당 내에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만도 하겠다. 이거 비겁한 자들이 모여서 그래요. 비겁한 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겠죠.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자한당의 장애투쟁과 필리버스터 노름으로 2020년 예산안과 신속처리 안건, 민생 법안들의 통과를 가로막으며 대어투쟁에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차려진 것은 사회적 냉대와 정치권에서의 고립밖에 없다. 각계각층 속에서 민식이법,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인질로 삼고 국회를 당리당략의 난장판으로 만든 자한당에 대한 저주와 규탄이 날로 고조되어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더불어 미친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야당들이 자한당을 제외시킨 4+4+1 협의체를 열고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회 각계로부터 자한당이 패싱당했다는 조소가 터져 나왔다. 이거는 자한당이 패싱당한 게 아니라 문희상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의정부에 자기 아들을 출마시키기 위해서 공천 보장을 받았다 그러대요. 문갑수 기자가 얘기하는데 정치적 거래를 한 거죠. 거래를 하고 날치기를 한 거죠. 날치기를.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냐?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죠. 나라가 망하면 지금 일제 때 나라 팔렸다고 이완용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 얼마나 지금 매국노로 지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512조라는 거대 예산을 날치기한 문희상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미친당과 그 정의당이 아니죠. 불의당이죠. 불의당 이런 여당의 따까리당들 이 자들도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청산을 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자한당은 이렇듯 밖으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을 때 내부에서는 피 터지는 계파 싸움이 한창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여러분, 좀 싸우지 마세요. 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이 빨갱이 이 거시대 같은 북한 새끼들까지도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아요? 친박이고 비박이고 어디 있어요? 다 대한민국
자유 진영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지. 왜들 그래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황교안이 단식 중단을 선포하기 바쁘게 당의 주요 당직자들을 강제 사퇴시키며 무서부리의 칼날을 휘두르자 비박계 인물들이 황 대표가 저항적 당대표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 황교안의 의사결정 방향이 폐쇄적이고 권력 집중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이것들은 어디서 들었는지 또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준표 대표님도 말씀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황 대표의 과도한 전행에 대한 경고는 이제 시작. 또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것이 폭발할 것.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원내대표 선거에서 비황교안계 그 인물인 심재철이 당선이 됐다. 이것들은 어떻게 지네 나라 정치도 잘못하면서 이렇게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여론들은 황교안의 리더십 흔들, 황교안의 앞날의 험로 예고, 이렇게 보도하면서 앞으로 총선 공천 문제를 놓고 자한당 내 계파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14일 날이죠. 광화문에서 장애투쟁을 재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황교안은 강경 입장을 보이는 반면에 원내대표 심재철은 필리버스터를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황교안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다. 앞으로 자한당의 친황교안파와 반황교안파와의 계파 갈등이 사생결단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져지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입니다. 그러면서 자한당의 형편은 기와장이 바람에 날려가고 대들보와 속가래가 무너져 내리는 망해가는 지방거리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민심의 보림을 받은 자한당의 현 정권에 대한 전면 공세를 벌려놓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지만, 역적당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북한 이 통전부가 자유한국당을 붕괴시키라고 이렇게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 정신줄을 너무 놓고 살았어요. 정의당? 거기에 정의가 있습니까? 민주당? 민주가 있습니까? 참으로 답답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멸망, 일보 직전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아킬레스건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가 백두산에서 백말 타고 기어 올라가가지고 내뱉은 말이 뭡니까? 트럼프를 반드시 재선에서 떨어뜨리겠다. 지가 뭔데요? 지가 투표권이 있기랍니까?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아주 아킬레스건인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아픈 것, 재선을 방해하겠다는 것, 미국 국민들의 가장 아픈 것, 아킬레스건, 미국 본토를 폭격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갈 수 있는 거는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모레 죽느냐, 그걸 피해 죽느냐,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죠. 김정은이 죽지 않으면 세계가 망하니까요. 그렇죠? 예. 이제 진짜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이 생사의 판가리 싸움에 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판에 와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김정은이는 끊임없이 저주를 퍼붓고 있죠.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붕괴시키고 보수 진영을, 자유 진영을 완전히 깨부수기 위해서 지금 남한의
국민주권연대 이름도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지금 대한민국 해체를 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